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첫인상을 남기는 게 좋을까요? 좀 오바스럽지만 적극적인 모습, 아니면 차분하게 상대를 기다리는 모습, 이건 좀 소극적이어 보일 수 있겠죠. 오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좋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생각하는 즐거움 C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. 오늘 관계를 만드는 것,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느냐, 아니면 조금 소극적이지만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느냐, 이 두 가지예요. 적극적인 건 좀 오바스러울 수 있는 모습이죠. 이 두 가지를 선택한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. 지금 나의 주변의 사람들 중에 나에게 어떻게 다가온 사람들이 더 많은가, 혹은 어떻게 다가온 사람들이 대부분인가,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유형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,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다 보면 이게 어느 한쪽에 완벽하게 치우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. 내가 평소에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다녀서 나한테 굳이 적극적으로 대할 사람이 없었다, 그런 특별한 경우, 혹은 반대로 나는 한 번도 남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거나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을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람만 주변에 있다, 이렇게 정말로 이런 케이스는 드물 거예요.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종합하다 보면 실은 이 두 가지 케이스는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겁니다. 그러면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과 좋은 관계로 남은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. 그 원인은 물론 첫인상에도 있겠죠. 첫인상이 좋아야겠죠. 첫인상이 나빠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의 적극성 혹은 소극성과는 조금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.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세 가지가 있어요. 자,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. 두 번째는 의외성이에요. 세 번째는 적합성입니다. 자,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실은 좀 상충하는 개념이에요. 일관성하고 의외성인데, 일관된 모습으로 항상 똑같다, 의외성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, 이건 다른 얘기죠. 근데 먼저 일관성부터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이 사람이 적극적이에요.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오해를 하죠. 저 사람이 오바스럽다, 그리고 나에게 적극적이다, 그래서 부담스럽다.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한다,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. 저도 제 주변의 사람들을 좀 떠올려 보면, 예전에 저희 팬 중에 병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. 워낙 유명한 친구다 보니까 제가 이름을 얘기하는데, 그 친구는 정말로 적극적입니다. 내가 그 친구 입장에서 누군가가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면 막 찾아와서 밥 먹자 그래요. 막 자기가 사주겠다 그러고. 제가 실은 예전에 강의를 할 때 학생이었는데, 지금은 저를 이제 형이라고 부르죠.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라고 불렀었는데,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오바스러울 정도였었죠. 근데 그게 어떤 분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기서 관계가 끝났을지 모르지만, 그 친구는 제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그렇게 된 이유는 정말 그 친구는 제가 만약 그 친구처럼 행동한다고 했을 때는 한 3번 그렇게 만났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행동을 못할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원래 내 모습이 나와야 되니까. 그런데 그 친구는 그게 원래 모습인 거예요. 그걸 알게 된 순간 그 친구를 인정하게 됩니다. 아, 이 친구가 정말로 나를 진심으로 대했구나. 이 친구의 모습은 이게 진실이구나.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건 결국 진실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. 아, 저게 저 사람의 진심이구나. 이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좀 오바스러웠들, 아니면 반대로 조금 소극적이었든,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.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 적극성과 소극성은 다 그 사람의 본질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근데 그걸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막 적극적으로 하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됐을 때 그냥 갑자기 연락을 안 한다거나 갑자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, 이러면 실망을 하게 되죠. 아, 저게 저 사람의 본 모습은 아니구나.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, 관계가. 관계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.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진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. 이게 첫 번째 일관성이고, 두 번째는 의외성인데, 이 의외성은 일관성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잖아요. 그런데 아까 일관성을 보여준 이유는 그 사람의 본심,
진심, 본질을 보여주는 차원이었어요. 의외성은 이 본질을 입체화시키는 과정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사람이다. 그러면 보통 적극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이 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. 이런 거는 우리가 일관성이라는 건 한 평면이 거짓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과정이라면 그 사람이 이 평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면도 있구나, 이걸 보여주는 게 의외성인 거예요. 의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평면이 실은 거짓이었구나,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일관성하고 의외성은 두 가지가 다 공존해야 되는 겁니다. 이 두 가지가 실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충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일관성은 한 면이 본질이다. 나의 면은, 이 면은 본질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, 의외성은 그거 말고도 나는 이걸 가진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조금 더 잘 알고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. 마지막은 적합성인데, 이거는 일관성이나 의외성, 이것보다 더 우선할 수도 있는 개념이긴 해요. 이 적합성은 나와 그 사람이 맞는가라는 표현인데, 제가 굳이 맞는다라고 표현 안 하고 적합하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, 이거는 단순히 필요성에 의해서 만날 수도 있어요. 이게 선의의 필요일 수도 있고 악의의 필요일 수도 있는 거예요. 악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. 꼭 선의로 만나야지만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. 서로가 피해를 주면서 오래 갈 수는 없겠죠. 그렇지만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, 이건 굉장히 좀 나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나보다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못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를 만나요. 저 친구는 나보다 뭐가 부족해. 어떤 면에서, A라는 면에서 부족해.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면 약간 자존감이 올라가요. 저 친구는 나를 보면서 B라는 측면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서 자존감이 올라가요.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악의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나는 거죠. 내가 저 친구를 만나면 내가 좀 잘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. 안 좋은 예였어요. 이거 말고 정말 좋은 인연으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실은 이게 내 무의식 혹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라면 조금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좋긴 하죠, 실은.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, 물질적인 필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겠죠.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더 좋은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처음부터 필요에 의해서 만나게 되면 약간 일관성이 조금 흐트러져도 잘 깨지지 않을 수 있어요. 의외성이 없어도 깨지지 않을 수 있겠죠. 그런데 이게 정말로 관계가 탄탄해지고 신뢰가 쌓이려면 일관성, 의외성, 그리고 이 적합성,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조금 몇 가지 요령들이 있는데, 제가 그 요령을 제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었던 것을 좀 떠올리면서 몇 가지, 세 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. 실은 좀 단순한 겁니다. 첫 번째로 좀 자주 봐야 돼요. 그리고 같이 할 일이 있으면 좋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돕는 겁니다. 일단 자주 보는 건 초기에 중요해요.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, 혹은 그 이상 이렇게 자주 보는, 혹은 관계가 좀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시기를 한 번 정도는 거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고등학교, 중학교 때 친구들이 깊은 관계가 되는 게 어렸을 때 만나서 그렇다기보다는 자주 보는 시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대학교 때 친구든 그 이상의 친구든 좀 오래 만나고 지금 이런 것들이 받쳐지면 고등학교, 중학교 때 친구들 못지않게 굉장히 깊은 사이가 됩니다. 마음도 훨씬 더 깊이 나눌 수 있고. 그 첫 번째는 자주 보는 거. 이웃사촌이라고 하잖아요. 두 번째는 같이 무언가를 하는 거. 이 같이 할 일이 있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그 시간을 공유한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. 목표를 공유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내가 팀이 됐다.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결속력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무언가를 같이 하는 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취미를 공유할 수도 있고, 조금 약간 짧은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,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예요. 꼭 서로 그냥 동시에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, 어쨌건 내가 도움을 받든 도움을 주든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경우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또 도움을 주면 되겠죠. 이건 정말로 나이스한 경우예요. 내가 도움을 이번에 줬어요. 근데 다음 기회가 됐는데 이 사람은 나를 외면해요. 그거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.
그렇죠? 굉장히 아쉽고 그 사람이 원망스럽겠죠.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이게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면 실은 도움이 돌아옵니다. 그렇게 되면 결속이 생겨서 결국은 윈윈이 되거든요. 내가 뭐 1만큼 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한테 10만큼 도움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모아보면 서로가 이 파이가 굉장히 커져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예요.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런데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왔는데 그 사람이 날 돕지 않는다. 그러면 거기까지인 거예요. 그 사람은 그 이 시너지가 생기는 인간관계를 만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. 사회적 능력, 뭐 다른 능력, 돈이 많건 어쨌건 그 사람은 인간관계로서 시너지를 올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니 그 사람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죠. 손절하시면 됩니다.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원수로 만들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뭐 원망스럽고 막 저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. 그 사람하고는 이 정도, 이 사람은 진정으로 나와 좋은 관계에 그 원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사람에 대한 판단력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절대 잃은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만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첫인상도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것보다는 일관되냐 일관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. 이러려면 내가 나의 본 모습에 비슷한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걸 계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. 그리고 나의 다른 면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. 그냥 막 대놓고 나 이런 면도 있어 이런 면도 있어 말하는 건 소용없어요. 그런 다른 면을 상대가 겪어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필요에 의한 적합성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춰가는 좋은 방법은 일단 자주 볼 기회를 만든다. 두 번째는 같이 무언가를 할 일을 만든다. 이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뭐 나의 의외성도 보여줄 수 있고 일관성도 보여줄 수 있고 서로가 적합성도 생겨나겠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도울 일을 만든다. 내가 먼저 도울 수도 있고 먼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. 이런 것들이 좋은 관계를 만든다라고 저는 경험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삶에 좀 도움되는 내용이길 바라고 이거는 물론 각자의 삶 그리고 자기의 경험에 맞춰서 조금 변형을 하고 조금 개선을 할 필요는 있겠죠.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매주 일요일 진행되는 LBC 오프라인 화술 강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